21행 보겠습니다. Today my son told me that in the meadows. 오늘 내 아들이 나한테 말을 했다. that year라고. that year 이제 주어 동사가 뒤에 나오겠죠. in the meadows. meadow 하면 풀밭, 초원 이런 뜻이죠. 초원에서 아직 주어 동사는 안 나왔습니다. 이건 3행 다 볼까요? 22행부터 24행까지입니다. At the edge of the heavy woods, in the distance, he saw the trees of the white flowers. he가 주어겠죠. in the meadows도 부사구고 at the부터 in the distance까지 다 전치사구, 부사구가 될 것 같습니다. 초원에서 그리고 at the edge of 어디 끝에서 라는 뜻이죠. heavy woods니까 무거운 숲이란 얘기는 울창한 숲 가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울창한 숲가의 초원에서 풀밭에서 제가 해석은 뒤집어 놨어요. In the distance 저 멀리 he saw 아들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Trees of white flowers 흰 꽃들의 나무를. 앞에 흰 꽃이라고 했으니까 자두나무의 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봄날이니까 굳이 자두나무가 아니더라도 벚꽃 그죠? 벚꽃도 흰색이잖아요. 뭐 다른 하여튼 하얗게 피어나는 꽃들이 달린 나무를 아이가 보았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26행까지 볼까요? I feel that I would like to go there. 나는 느끼고 있다. I would like to go. 가고 싶다고. 그곳에. 흰 꽃들이 피는 곳에 가고 싶다고 라고 쓴 게 일단 여기 문장인데 이 대화가 뭔지는 우리가 조금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8행까지 결론격의 문장입니다. And fall into those flowers and sink into the marshes near them. 그리고 동사가 지금 would like to 1번, fall into 2번, sink into 3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꽃들의 those flowers, fall into, 빠져서 sink into, sink는 가라앉다라는 뜻이죠. The marsh, marsh는 늪이에요. 늪. near them, them은 flowers를 받는 말이겠죠. 그 꽃들 근처에 있는 늪에 가라앉는 것을 느낀다. 가라앉고 싶다고 느낀다. 예, 번역을 한 대입니다. 마지막 문장 내용은 아이가 저 멀리서 벚꽃 참 예쁜 자두나무 꽃 예쁜 거를 보았어요. 라고 아무래도 어린아이일 것 같아요. 꽃들 보았다고 엄마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는 정도면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은 그곳에 가서 꽃이 아니라 꽃들에 빠져가지고 그 옆에 있는 늪에 빠지고 싶다. 늪에 빠지고 싶다는 얘기는 늪에 빠지면 아무래도 사망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죽고 싶다라는 얘기의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표현이 나온 이유는 예전에 35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왔을 때는 굉장히 멋진 경치로 다가왔었는데 They were my joy였었는데 지금은 온 마음속에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소로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렇게 늪에 빠져 죽고 싶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긴 하지만 막 엄청나게 어떻게 슬프고 그 슬픔의 무게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화자가 여성인데 실제로 쓴 시인은 남자예요. 남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실제로 겪은 거를 쓴 뭐 고백파 느낌의 시도 아니고 한 과부를 시적인 이미지로 제시해서 아이를 보면서 먼저 보낸 남편을 떠올리고 추억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담담하게 묘사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제문 비슷하게 요약문 한번 문장으로 쓴 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주제문 읽겠습니다. In the widow's lament in springtime, Williams uses the theme of life and death to explore the situational irony of the widow, dealing with the death of the husband during springtime, a time associated with the birth of a new life. Life and death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situation irony. 요게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법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유지스가 동사일 것 같습니다. 봄날의 한 과부의 슬픔이라는 요 시에서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는 사용합니다. 뭐를? The theme, 주제,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은 35년 동안 살았던 남편에 대한 이미지일 거고 생명은 꽃과 나무를 포함해서 그것을 또 목격하고 보고해주는 아들의 느낌일 것 같아요. 또 아들의 모습에서 아무래도 자기 남편의 이미지가 바로 연상이 될 거잖아요. 그죠? 뭐 하려고? To explore the situational irony. situational irony. 상황적 아이러니.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상황적 아이러니를 탐구하려고. 이건 문학용어에서 가끔 나오는데요. 임용시험에서도 가끔 뭐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아이러니 종류로 드라마틱 아이러니,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 버벌 아이러니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상황적 아이러니는 보통 독자나 관객들이 예상하기에 기대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반대경우로 나오는 경우, 전혀 나타날 것 같지 않은데 나타나는 경우, 뭐 이럴 때를 얘기하는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날의 꽃 얘기하면 뭔가 아름답고 꽃들 아니면 자연에 대한 찬양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슬픔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Widow's Lament in Springtime 요 시는
대표적인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 작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이제 선장이 배멀미를 한다. 이제 선장은 배를 많이 타는데 멀미할 가능성이 되게 희박하잖아요. 아니면 이혼 서류를 내려갔는데 사랑을 느꼈다. 이런 것들이 다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 정도의 이야기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이러니 대표적인 게 이제 드라마틱 아이러니라고 해서 극적 아이러니. 요거는 독자나 관객이나 특히 연극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드라마틱 아이러니는 청중이나 관객들은 알고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근데 극중 인물이나 캐릭터는 모르고 있는 상태. 공포물 같은 데 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을 보고 있는 독자나 관객은 어떤 방 안에 뭔가 살인마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극중 캐릭터는 이 방 안에 뭣도 모르고 들어가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극적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모르고 관객들이나 독자나 청중들이 아는 경우는 드라마틱 아이러니입니다. 그 다음은 버벌 아이러니는 옥시모론하고 비슷해요. 버벌이 이제 말의, 글자의란 뜻이니까 어휘 자체에서 생기는 아이러니로 아까 얘기 나왔던 콜드 파이어 같은 거 있죠? 옥시모론? 또 옥시모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버벌 아이러니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단어를 두 개를 배치하는 것, 소리 없는 아우성, 키가 큰 난쟁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아이러니 종류는 그렇고요. 이 작품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건 상황적 아이러니인데 누구의? of the widow, 한 과부의. 이 과부는 뭐 하고 있냐? dealing with, 다루고 있어요. 뭐를? the death of a husband, 남편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과부. 뭐 동안? during springtime, 봄날 동안. 근데 요때는 어떠냐? a time associated with the birth of new life. 봄날은 겨울 동안 계속 잠자고 있었던 나무나 꽃들이 다시 피어나는 때니까 새 생명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 이때인 봄날 동안 아주 상황적인 아이러니로 남편의 죽음을 연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가 좀 독창적이고 독특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The speaker uses an unemotional, flat tone to describe the natural imagery that's at the heart of this piece. unemotional, 요게 좀 여러분이 기억할 단어, 아니면 flat, 이 단어. 화자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unemotional, emotional 감정적인, un이 붙었으니까 반대 의미의 단어가 되겠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침착한, 이런 단어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flat tone. 플랫은 평평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생기가 없는 이렇게 풀이주군의 느낌의 단어도 가능해요. 그래서 unemotion이랑 좀 통하는 단어가 있죠. 침착하고도 좀 생기가 없는 어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Describe the natural imagery. 자연의 imagery는 이미지의 복수 개념이잖아요. 자연의 이미지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풀과 나무들이 있었죠. 초원 이런 것들. 근데 이미지는 어떠냐? That's at the heart of this piece. piece는 이 시 작품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 작품의 at the heart of, 핵심인 중심이 되는 자연의 이미지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생기가 없는 어조를 이용하고 있다. The lines often feel cut short or disjointed. 라인은 각 행을 뜻해요. 다룬 게 28행까지 있었죠. 전체 28행, 1년에 해당하는 이 시행들은 종종 often feel cut short, 종종 느끼게 해주는데 cut short는 이제 갑자기 끝내다라는 표현이죠. 갑자기 끝나지고 disjointed, 서로 연결관계가 조금 잘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봄날에 슬픔이 있다라 그러고 갑자기 남편이 35년 동안 살았다 그러고 봄날 경치를 얘기하다가 지금 그렇지 않다. 근데 갑자기 또 아들이 나와서 흰 꽃을 보았다. 뚝뚝 끊어진 듯한 느낌이. That seems clearly include mourning, sorrow, life, death, and nature. 주제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분명히 뭘 포함할 수 있냐면 clearly include mourning, sorrow. mourn, 슬퍼하다라는 단어죠. 슬픔. sorrow도 슬픔이고, life, death, 삶과 죽음, 그다음에 자연. 이 정도로 우리가 단어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줄거리 비슷하게 문장으로 써져 있는 걸 가져와 봤습니다. 으쌰. 읽겠습니다. Summary. The poet takes on the voice of a widowed woman. 그렇죠? 시인은 take on, 가지고 옵니다. 어떤 특징을 띱니다 라는 표현으로 take on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데리고 가다 말고도. The voice of, 목소리. 누구의? widowed woman. 과부가 된 한 여성의 목소리의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시적 화자를 뜻하는 거겠죠. 그럼 poet라고 쓸 수도 있겠고 poetic narrator라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he described through symbolic images of flowers and trees the experience of a loss. 이게 참 요양문으로 괜찮죠? 그래서 시적 화자는 describe, 묘사하고 있어요. through, 뭘 통해서? symbolic image of flowers and trees까지 봐야 되겠죠? 이게 through의 구고 experience of a loss가 describe의 목적어가 될 것 같아요. 꽃과 나무들의 symbolic images, 상징적 이미지들을 통해서 무엇을 묘사하냐면 experience of a loss,
그녀의 상실감의 경험, 상실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실이라 하면 남편을 잃은 것을 뜻하는 거겠죠. Her husband has died and now she is left in a world that once held him and does no longer. 그녀의 남편은 사망을 했고 and now 그래서 현재 she's left 그녀는 남겨진 상태예요. In a world that 데디아의 세상에 남겨진 상태. 어떤 세상? Once held him. 예전에 그를 held. 안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와 함께 있었다의 느낌이니까 그를 안고 근데 does no longer. 앞에는 once held 과거로 썼고 뒤는 현재로 썼으니까 과거에 그를 안았었지만 더 이상은 그러지 못하는 요 does는 held를 받는 말로 그러지 못하는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상태입니다. When she thinks about the things that used to give her pleasure, like the flowers she turns away. When she thinks about 그녀가 생각할 때 무엇을? The things that 데디아의 것들을 생각할 때 used to give her pleasure. 그녀에게 기쁨을 종종 주곤 했던 것들, 꽃과 나무들이겠죠? 이걸 생각할 때, 근데 요 싱지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Like the flower, 꽃처럼. 까지가 외내에 절이 될 것 같고, she turns away. 그녀는 외면합니다. 현재로서는. 과거에는 그 꽃들을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기쁨이었는데, 현재는 외면합니다. turns away, forgetting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현실의 고통들을 좀 잠시 잊게 해주는 그런 꽃들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는데, 지금은 그곳을 외면하고 있다. 그런 망각을. Nothing is the same anymore, and any flames that burn within her are cold, rather than warm with passion. Nothing, 그 어느 것도 the same anymore. 더 이상 똑같지가 못해요. 예전에 아름다운 꽃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any flames that부터 within her까지 앞에 있는 flames를 꾸며주네요. within her, 그녀 안에서 burn, 불타고 있던 불꽃도 are cold, 차가워요. rather than warm with passion. 뭐보다? 따뜻함보다. with passion, 열정으로 따뜻했다기보다는 차갑습니다. 이 말은 참 좋은 지적인데요. 이 시 서두 부분에 초반 부분에 예전에는 그렇게 막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였던 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는 이 불타오르는 건 긍정적인 표현이 되겠죠. 아무래도 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막 불타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예뻤고 그런 느낌인데 현재는 차가운 불로 차가운 열정으로 느껴지고 슬픔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불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불은 이 시적 화자에서의 불은 패션, 열정, 사랑의 뜨거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건데 그거를 약간 비틀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The poem concludes with the speaker alluding to a desire to sink into the earth and join her husband. 그래서 이 시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화자와 함께. 근데 이 화자는 뭐냐? alluding, 암시하다라는 단어죠. 넌지시 말하다. to a desire, 욕망을 암시하는 화자와 함께 결론을 맺고 있는데 어떤 욕망? sink into the earth, 땅 속으로 가라앉고 싶은 욕망. 꽃 옆에 있는 늪에 가라앉고 싶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join a husband. 요거는 우리 이제 추정이 될 수 있겠죠. 남편과 함께하고 싶다. 즉 같이 따라서 죽고 싶다라는 느낌을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한 내용입니다. 남편에 대한 슬픔을 묘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 제목이 봄날의 과부의 슬픔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보통 봄날에 관련된 시들은 특히 낭만주의 시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자연에서의 생동감, 아름다움 또는 새 출발, 찬양, 칭송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윌리엄 카를슨 윌리엄스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으로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의 캐릭터를 가져와서 시적으로 독특하게 독창적으로 표현한 시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